지금 시간이 8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매매한 거 먼저 좀 보여드리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부터 제가 계속 매매를 했었고 이날 종가 베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예측 물량 정도는 계속 잡았어요. 왜냐하면 들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측 물량은 계속 들고 있었고 하지만 이날은 코스닥이 좀 셌었죠.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코스피는 못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금요일에는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지만 그와 또 별개로 결국 하이닉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측 물량 정도를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 물량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전혀 팔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들고 있고 수익률은 한 5.5%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도 또 매매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를. 이 계좌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날도 역시 종가 베팅 겸 해가지고 들고 넘어왔고 그리고 오늘 또 잡아가지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이 계좌에서는. 그리고 똑같이 지금 잡아가지고 일단 홀딩 중입니다. 어쨌든 가장 좋았던 거는 이날이죠. 이날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넘어왔다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비중을 다 채워가지고 들고 왔었다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일단 저는 풀 비중을 들고 오진 못했습니다. 그냥 예측 물량 정도만 들고 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매매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날 어쨌든 풀 비중을 들고 오지 못했다라면 이안을 이제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걸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 계좌에서 매매를 한 거는 눌림 매매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쨌든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 관점은 결국 하이닉스는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눌림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고 다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마다 좀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잡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선 좀 위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이 돌파 자리를 결국 깨고 내려온다라면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잡지 않았어요. 지켜보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으로 매매를 한 거고 돌파로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를 노렸어야 한다라면 이제 여기서 들고 오지 않았다라면 오늘 유일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생각에는 돌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돌파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이나 이런 걸 여기서도 앞에서 잡지 않았다라면 결국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서 때렸으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돌파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들고 있는 게 있었죠. 이 다른 계좌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 계좌에서 이미 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를 보면은 이 계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윙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팔지 않고 저는 어쨌든 스윙 개념으로 지금 팔지 않고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계좌에서는 그냥 눌림 매매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파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매매하지 않은 건 이 돌파만 찍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리는 그림이 있고 그런 큰 그림 속에서는 위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돌파를 찍지 않은 거는 좀 지금 생각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좀 비중 베팅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좀 더 흔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위로 간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여기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악재들이 있었고 또 더 이상 뭐 미선물이나 뭐 유가나 이런 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는 좀만 늦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면은 눌림으로 좀 잡고 예측 정도를 좀 잡은 상태에서 돌파를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한 이후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오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오전에 장 시작하고 나서 먼저 NXT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생각보다 약했어요. 하이닉스가. 저는 좀 갭이 많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잡기 어렸던 이유는 또 뉴스가 있었어요.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슨 미국이 이란의 뭐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했다. 뭐 지뢰 부설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계속 악재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협상이 타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비중 베팅을 하거나 그러기도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비중을 넣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아까 그 매매한 대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왔던 거는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를 들고 넘어왔었는데 이 에코프로를 들고 넘어왔던 이유는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이날 5%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못 가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거의 0% 이 정도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닥이 세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들고 왔었는데 에코프로를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를 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여기서는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어쨌든 이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나오지 않았었고 일단 여기서 불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가에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단은 좀 좋았겠죠, 당연히. 여기서 샀던 거에 정배수로 불타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뭐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NXT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결국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도 평단이 좋았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어쨌든 이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샀던 물량을 매도를 쳤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좀 평단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락이 좀 나왔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샀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도로 쭉쭉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남겨놨던 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에코프로를 보거나 뭐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에코프로를 봤던 이유는 코스닥이 강했기 때문이죠. 코스피는 전혀 못 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오늘은 코스피가 강했고 SK 하이닉스가 또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를 종가 베팅해서 넘어왔는데 또 다른 계좌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왔었어요. 여기서 레버리지를 계속 매매를 했었고 종가 베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팔았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결국은 오늘은 코스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일단 이거는 익절을 하자.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버텨보자. 그 생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수익이 괜찮게 났어요. 6.15%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일단 들고 왔던 거는 끝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코프로가 좀 올라왔을 때도 좀 팔고 끝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장이 지금 코스닥에서 대장이 HPSP였습니다. 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래서 에코프로보다 얘가 더 좋았기 때문에 굳이 에코프로를 더 버틸 이유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려줄 때 그냥 팔고 끝냈고요. 그리고 HPSP도 그냥 고점 찍고 뭐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사실 HPSP도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강했고 SK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흔드는 게 많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장중에 악재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좀 털리기도 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털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결국 시장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렸다라면 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평단이 좋다면 팔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갔어야 하는 이유,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평단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측 물량을 금요일에 들고 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만큼의 또 정배수를 이제 불타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평단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단만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은 여전히 롱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날이었죠. 이날 이렇게 하락을 계속 만들어내다가 결국 나스닥이 올리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이날 갭이 떴었는데 갭이 뜬 상태로 계속해서 끝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이 롱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코스피도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시장은 롱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추세를 따라서 좀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가기를 원했었지만 결국 이날은 코스닥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장은 여전히 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들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불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내일 상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면 또 이쪽으로 돈이 쏠리고 그렇다라면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평단까지 그러니까 평단을 깨지 않는다라면 오늘은 그걸 다 이를 각오를 하고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목 계좌를 좀 분리해가지고 오늘 단기 스윙 그런 개념으로 한 주도 팔지 않고 좀 들고 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시장에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거고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슈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성공을 한다라면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성공을 시켰을 때 얻는 게 큰 거죠. 실패를 했을 때는 좀 더 적게 잃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고 그래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계속 악재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또 흔들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팔아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많은 비중을 물을 타거나 또 그러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가장 좋았던 거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날 풀배팅을 때렸다라면 뭐 가장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금요일에 배팅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도 충분히 관점이 있었다라면 제가 오늘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잘못한 거를 좀 주워 담을 수 있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단을 지금 악재가 나왔을 때도 평단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평단을 깨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는 위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격은 오늘의 그 돌파 자리죠. 204만 원. 이 돌파 자리를 만약에 깬다라면 저는 조금 위험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여기서는 눌림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깬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손절을 칠지 아니면 더 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좀 더 샀던 거죠. 그렇지만 이 평단을 만약 깨고 내려갔다라면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생각한 그런 관점이 맞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맞다라면 이거를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르무즈는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협상이 타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장 시작하고 악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이거를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평단을 또 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재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런 흐름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단이 좋은 상황이라면 굳이 내 평단을 깨지 않는데 이거를 그냥 팔기보다는 끝까지 홀딩을 해서 하루를 더 넘겨가지고 보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손익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단 시장이 오버슈팅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런 기회일 때 그냥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롱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돌려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오버슈팅을 보고 있다면 이런 기회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는데 이거 충분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그냥 날리진 않을 걸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쨌든 버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오늘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고, 그리고 협상이 진짜로 타결이 되면은, 그리고 내일 또 레버리지 상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그림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레버리지가 결국 상장을 하고,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또 이상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내일 중에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일단 금요일에 이날 종가 베팅을 하는 게 가장 좋았죠. 풀 베팅을 해가지고 넘어왔다라면 오늘도 그냥 버텨버리고요.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리고 내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하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고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예측 물량이라도 들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불타기 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간 건데, 근데 전혀 들고 있지 않았었다라면 오늘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이 돌파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버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버텼다라면 여기까지 왔을 때도 안 판 거니까 좀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하고, 결국 내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하는 것까지 한번 나는 보겠다, 리스크를 감당해 보겠다, 지금 이 수익을 다 반납을 하더라도 그걸 각오를 하고 이 수익률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익금 담보로 내일까지 까보겠다, 지금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돌파 자리를 찍지 않고 그냥 예측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잡아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비중을 좀 때리기가 어렵죠. 결국에는 이 돌파를 했을 때 그나마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국 돌파를 찍지 않았다라면 결국 오늘 뭐 비중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종가 베팅으로 이거를 내일까지 넘어가 보겠다, 이런 식의 매매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종가 베팅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종가 베팅 했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 아까 말했던 그 호르무즈가 열리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타결되는, 종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내일 좀 갭이 많이 뜨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불확실하죠.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평단이 좋은 상태로 뭐 내일 단일 그 레버리지 상장하는 거 그것까지 까보고 뭐 일단 여기까지 버티면서 수익금을 그냥 다 날리더라도 버텨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날 뭔가를 들고 오지 않았다라면 오늘 종가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조금 사가지고 뭐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매매는 그렇게 좋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